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성공노후연구원 대표 김신철입니다. 그동안에 국민연금을 주로 해서 여러분과 만나 뵀었는데요. 지난 학기 대학 강의를 여러 곳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활동도 좀 소홀했는데요. 올해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기지개를 폈습니다. 첫 스타트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몇 개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볼 때는 월 한 201만 원 정도로 됐고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우리 뭐 실업급여의 최저도 변하게 되고요. 또 이어서 6월 28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모든 사법 행정 분야에 있어서 나이를 따질 때 만 나이로 통일해서 따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한국 나이로 몇 살이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에 이제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뭐 계도 기간을 정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소비 기한으로 정함으로 해서 식품을 언제까지도 먹어야 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쓰레기의 낭비를, 음식물 쓰레기의 낭비를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 값은 인상된다고 하네요. 뭐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 요즘 경유값이 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조금 기분이 괜찮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파면, 해임하도록 했고요. 뭐 이 부분은 이미 저도 공직에 머물러 있었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소득세율에서 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 구간이 변했습니다. 즉 6% 기준에 있어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15% 구간에 있어서는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관련해서 어, 금융투자소득세 이것이 신설될 예정이었는데 2년 유예됐고요. 대신에 증권거래세율은 3%, 0.03%가 줄어서 0.23에서 0.20%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율을 조정을 해서 최고 25%에서 24%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올해부터 영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70만 원,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이라는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요. 또 자녀 1명당 자녀 장려금이 8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30만 원으로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폐지되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단지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현재처럼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 원 한도에서 정부의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병역 분야에 있어서 병사 월급의 인상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을 보면 와,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뭐 받긴 받았는지 기억도 없는데 지금 이병 같은 경우는 이제 51만 원을 받고 있었네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60만 원, 1등병은 68, 상병은 80만 원. 와우, 병장이면 그래도 월 100만 원을 받고 거기에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월 최대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들 동계훈련 참가할 때 훈련 보상비도 적지만 8만 2천 원. 저 때는 밥만 먹여준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이런 병사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심들 많으신 부동산 분야를 정리해 보면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가 6억에서 9억 원으로 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이 12억 원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중과 제도가 폐지가 됐고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200만 원 한도에 있어서의 취득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금년 1분기 중에는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30%를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투기 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세 임차인 같은 경우 집주인 사전 동의 없이 그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하고요. 또 그 전셋집이 공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4월부터는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해서 임차인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